시스템과 상호작용의 두 번째 단어는 역학 시스템이다. 역학 시스템이란 힘이 작용하고 힘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이 변하면서도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는 집합이다. 예를 들면 달의 운동처럼 지구의 중력을 받아 지구 주위를 돌면서 운동 상태가 변화하면서도 지구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일정한 규칙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말이다. 뉴턴의 사과 일화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단원을 학습하고 나면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결국 달이 지구를 도는 것과 같은 운동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자연의 네 가지 힘, 중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중 중력은 가장 약한 힘이지만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운동의 유형과 운동을 나타내는 물리량, 그래프의 해석에 대해 정리해보자.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를 알아보자. 속력이란 물체의 빠르기를 말하는데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느냐를 나타낸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1초, 1분, 1시간과 같은 단위 시간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이동한 거리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어떤 물체가 더 빠르게 운동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변형하면 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으로 식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을 것이다. 이는 사실 물체의 운동 속력이 일정할 때에만 쓸 수 있는 식이다. 자연현상이나 물체의 상태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이를 스칼라와 벡터로 구분한다.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값으로 속력, 시간, 온도, 거리와 같은 물리량이다. 예를 들면 나는 5km를 걸었다. 물이 20도이다. 와 같이 방향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값으로 속도, 가속도, 힘, 변위와 같은 물리량이다. 예를 들면 나는 동쪽으로 5km를 걸었다. 상자를 오른쪽으로 10N만큼 밀고 있다와 같이 방향을 포함한다. 변위는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값이고 거리는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다. 어떤 사람이 P에서 운동을 시작하여 둥글게 돌아 다시 P에 도달했다면 운동 결과 위치가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변위는 0이고 거리는 1의 둘레만큼인 것이다.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운동의 기본 유형인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먼저 알아보자. 등속도 운동이란 말 그대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단위는 m/s와 같이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쓴다.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한다. 등속도 운동의 경우 가해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즉 힘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서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시간이 흐르더라도 속도가 일정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한 거리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에 면적인 이 사각형은 속도와 시간을 곱한 것이므로 거리를 나타낸다.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거리이므로 속도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등가속도 운동은 말 그대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즉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이며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단위로 m/s 제곱을 쓴다. 스케이트 타고 앞으로 가는 친구를 뒤에서 힘주어 밀면 속도 변화가 생긴다. 이를 뉴턴의 제2법칙인 F는 ma, 가속도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가속도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등가속도 운동은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일정할 때 일정하게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이다. 이를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므로 시간축의 수평한 직선으로 그려진다. 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면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계속 증가하는 것이므로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물체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도 점점 늘어난다. 따라서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점점 가파르게 휘어지는 곡선으로 그려진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 밑의 면적은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며 속도 시간 그래프 밑의 면적은 순간순간의 속도를 모두 더한 것과 같으므로 전체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등가속도 그래프에서의 그래프 밑의 면적은 밑변을 시간, 높이를 속도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이므로 속도에 시간을 곱한 후 2분의 1을 곱하여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가 변한 정도이므로 이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등속도 운동의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래프의 순간 기울기가 속도를 나타낸다.
오늘의 주인공인 중력에 대해 알아보자. 뉴턴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고 했다. 이렇게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하며 지구도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다. 특히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중력은 지구와 달처럼 거리가 먼 두 물체도 서로 끌어당기게 한다. 즉, 중력은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구의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로 인해 물체는 항상 아래로 떨어지고 우리의 발이 땅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무게라는 개념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로 정의되고 힘의 단위인 뉴턴을 쓴다. 중력의 기초 개념을 처음 실험적으로 탐구한 사람은 근세과학자 갈릴레이인데 그는 경사면 실험을 통해서 물체가 일정한 비율로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갈릴레이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뉴턴이 중력을 만유인력으로 이론화하면서 가속도의 법칙 F는 ma와 만유인력을 결합해 수학적으로 정리했다. 이 맥락에서 중력도 하나의 힘이기 때문에 중력이 물체에 주는 일정한 가속도를 특별히 중력 가속도라고 하며 약자로 G를 쓴다. 중력은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번지점프처럼 위에서 떨어지는 운동, 눈과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인공위성과 달의 공전도 중력과 운동이 균형을 이루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이 단원에서는 중력에 의해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 중 두 가지를 알아본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먼저 원리를 익혀야 하므로 공기저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지표면에 있는 물체에는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물체를 지표면 근처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아래이고 운동 방향도 아래이므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한다. 따라서 물체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정지했던 질량이 다른 두 물체 A와 B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할 때의 운동을 분석해보자. 무엇이 더 먼저 바닥에 도달할까? 예상과 달리 두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동일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위치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운동 후 1초가 되면 0이었던 두 물체의 속도는 9.8m/s가 된다. 2초가 되는 순간 두 물체는 9.8m/s씩 속도가 더 증가하여 19.6m/s가 된다. 즉, 중력 때문에 1초 동안 9m/s씩 증가하면서 낙하하므로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다.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가 동일한 운동을 하는 것이다. 한편 각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무게는 질량의 질량 가속도를 곱한 값인 9.8N, 29.4N이며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물체가 바뀌지 않는 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면 등가속도 운동이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우상향 직선 그래프이다. 1초일 때 9.8m/s, 2초일 때 19.6m/s이다. 또한 속도 시간 그래프 밑의 면적은 물체의 이동거리를 의미하므로 물체 AB가 2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밑변 2초 곱하기 높이 19.6m/s에 2분의 1을 곱해 나오는 값인 19.6m가 된다. 이 그래프는 1차 그래프이므로 Y축을 속도 V로, X축을 시간 T로, 기울기를 중력가속도 G로 하는 V는 GT라는 1차 함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을 토대로 낙하한 거리 또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임의의 시간 t일 때 속도는 gt이며 t시간 동안 낙하한 거리를 s, 즉 그래프 밑 면적은 밑면 t에 높이 gt를 곱한 값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s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식이 정리된다.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아래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떨어진다. 이러한 운동은 포물선 운동의 한 형태이다.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던지는 손을 떠난 순간부터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중력뿐이다.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은 물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일정하다.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했지만 물체에 가해지는 힘,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므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계속 변화한다. 수평 방향으로 시작하여 포물선을 그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을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따로 나누어 분석해보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고 있으므로 자유낙하와 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평 방향으로는 손을 떠난 순간부터는 어떠한 힘도 가해지지 않으므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같은 높이에서 세 공을 동시에 자유낙하 시켰을 때와 수평 방향으로 5m/s의 속도와 10m/s의 속도로 각각 던진 경우를 비교해서 분석해보자. 아까처럼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킨 공을 A, 같은 높이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5m/s로 던진 공이 B, 수평 방향으로 10m/s로 던진 공을 C라고 할 때 A, B, C 공은 연직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며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 바닥이 닿기 직전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의 속력은 A, B, C가 모두 같으며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도 모두 같다.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며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할 때 세공 A, B, C가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거리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S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구해보자. S는 지면까지 낙하한 거리 20m이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라고 했으므로 20m는 2분의 1 곱하기 10m/s 제곱 곱하기 t 제곱으로 식이 정리되고 이를 통해 시간 t를 구하면 2초가 나온다. 즉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초라는 뜻이다. B, C의 경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의 처음 속도를 유지한다. B의 경우 수평 방향으로 5m/s로 던져진 이후 수평 방향으로는 어떠한 힘도 받지 않기 때문에 5m/s의 일정한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며 C의 경우도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도로 던져진 이후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 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처음의 속도를 유지한다.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2초 동안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각각 속도의 시간을 곱한 10m와 20m이다. 즉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수평 방향의 속력과 비례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380년 전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사과는 옆으로 가지 않고 곧장 아래로 떨어질까? 라는 궁금증을 가졌다. 이는 지구가 어떤 힘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이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졌고 그 힘을 중력이라고 했다. 이 힘이 달처럼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물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고 달이 지구로 곧장 떨어지지 않고 돌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어쩌면 달도 지구로 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계속 지구 둘레를 도는 것일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달의 공전이 사과의 낙하와 같은 힘, 즉 중력으로 설명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운동은 하나의 법칙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통찰로 이어졌다. 뉴턴의 사고 실험을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이해해보자. 뉴턴은 상상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커다란 대포를 하나 올려두고 수평 방향으로 대포알을 쏘면 어떻게 될까? 약하게 쏘면 대포알은 조금 날아가다가 땅으로 떨어진다. 수평 방향의 속력과 이동한 거리는 비례하기 때문에 좀 더 세게 쏘면 더 멀리 날아가지만 결국 떨어진다. 엄청 빠른 속도로 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대포알이 계속 떨어지면서도 땅에 닿지 않고 지구 둘레를 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면 대포알은 계속 떨어지면서도 지구를 도는 것, 즉 오늘날 말하는 인공위성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구의 공률에 의해 지표면을 따라 수평으로 8km 이동하면 지표면은 직선 경로에 비해 약 5m 아래로 휘어진다. 이때 물체를 8km/s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1초 동안 수평 방향으로 8km를 이동하는 동안 연직 방향으로는 5m를 낙하하기 때문에 물체는 지표면과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하다. 달과 인공위성의 원운동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구 중력에 의해 매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